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1월 5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제 경제인력에서 11월 3일이 뭔가 시장이 빠졌었다라는 걸 소개를 했었는데 그죠? 야, 참 기가 막히게 1919년 11월 3일 다우지수가 119.62포인트를 기록하고 고점을 찍고 그리고 2년에 걸쳐서 46% 하락하며 블라블라 이거 소개를 어제 해드렸었는데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빠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이 급락을 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모닝브리프에서 아주 명쾌한 답을 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최슬리 모닝브리프 아침 오우석 대리가 얘기하는 그 시간대에 시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놨습니다. 이현택 연구원의 이거전 자료를 가지고 얘기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웜의 소통 한 오늘은 20분만 하고 기사 위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란이 문성현 님이신 것 같은데요. 머리가 많이 아파 쉬면서 듣고 있는데 전무님의 애티튜드 강조운 넘 가슴에 와닿아요. 그리고 자랑할 만한 기억이 떠올라 몇 자 적어봅니다. 아들만 둘이라 일찍부터 마음을 많이 내려놓고 키우다 보니 아들 둘 키우고 계시군요. 큰애가 고2 담임쌤이 세바시에도 출연한 진취적인 국어쌤이셨는데 저희 큰아이 보고 부모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이렇게 바르게 키워주신 건 부모님 덕이라고 했다고 큰애가 감사하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와, 큰애가 천재와 자폐의 한 장 차이를 오가는 영유아 때 평범하게 키우는 게 둘 다 사는 길이라 판단해서 많은 욕심을 버리고 큰애가 빠져드는 기차 그리고 스피드 스택스 등을 원없이 지원했고 스피드 스택스 국가대표를 4년 정도 하면서 엄청 밝아지고 외향적으로 바뀌고 어린 동생들을 챙기면서 가치관도 잘 형성되었던 것 같아요. 그걸 고2 쌤 덕분에 알게 되었고요. 지금은 전역하고 복학에 공부는 부족하지만 운동 등 본인이 계획한 거는 잘 해나가고 있답니다. 애티튜드란 단어에 셀프 자랑을 해봤습니다. 네, 아주 가슴 훈훈한 그런 에피소드다, 그죠? 캐시라떼님, 광부장님 매일 아침 좋은 정보 늘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어제 저녁에 10시 5분에서 10분, 10시에 한 10분경에 보성회관 마곡역점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마지막 오더가 10시 20분까지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출발할 테니 좀 가면 어떻겠냐 했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캐시라떼님이 퇴근하셨구나. 제가 미리 좀 말씀드렸으면 됐는데 10시까지 하신다고 들어서 우리 축구 끝나고 야간 축구 끝나고 가면 괜히 민폐가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은 못 드렸는데 혹시나 하고 어제 전화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미리 말씀드리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통닭 먹었습니다. 치맥. 맥은 아니고 치킨만. 감사일기를 잠깐 잊고 있었는데 다시 쓰기 시작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시간을 내서 쓰는 게 정말 어렵다. 그런 분들은 내가 항상 뭐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 아니면 지하철을 타시는 분 저처럼 사우나를 매일 같이 목욕탕 가는 분들
예, 항상 이렇게 루틴이 있는 게 있잖아요. 아니면 화장실도 괜찮아요. 예, 화장실도 괜찮고 어제는 사실 정말 어제 어제 낮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 낮이었네요. 오랜만에 후배가 찾아와가지고 저 경옥고를 또 선물을 해줬습니다. 네. 경옥고 저걸 만드는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되게 반가워가지고 그 사촌 동생도 같이 데리고 왔길래 그 근처 식당 가서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가는데 워낙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 보니까 네, 뭐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잠깐 네, 소변 짧은 볼일을 보면서 또 이제 그 후배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하긴 했었는데요. 좀 약간 시츄에이션이 좀 그랬는데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탈무드에 어떤 제자가 랍비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담배를 피워도 괜찮습니까? 했더니 안 된다고 그러죠. 네, 안 된다. 그게 좀 불경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을 읽는데 뭐 담배를 핀다고. 그러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담배를 필 때도 성경 읽으면 됩니까? 어우, 훌륭하다고. 예, 담배 피러 갔는데도 성경을 꺼내서 본다? 예, 똑같은 시츄에이션인데, 그죠? 성경을 읽으면서 담배를 피우면 됩니까? 예, 그거는 안 되지. 근데 담배를 필 때도 성경을 봐도 됩니까? 네,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은 현상인데 예,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은 거, 특히 이래저래 여러 사람을 우리가 뒷담화하고 정치권에서도 서로 비방도 많이 하고 예, 그랬을 때 실제 경험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저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막 누군가에 대해서 뒷담화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다른 이유가 있을 거다. 예. 항상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방금도 똑같은 거죠. 아니, 저 사람 저번에 보니까, 아니, 성경을 읽으면서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성경을 좋아해서 담배 피러 가면서도 성경을 본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상대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예단하고 단정지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또 삼천포로 빠졌죠. 자, 채슬리 방송 시작 때부터 잘 듣고 있고 어느덧 인턴도 곧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방송은 어떤 일이 있어도 모두 시청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주식 실력은 잘 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수익률은 꽤 높습니다. 자,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이름 주식에 대한 피드백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의 권유로 올해 8월 말에 채슬리에 일임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러셨다는 거죠. 카페에 매월 시장 전망은 있지만 보유 종목에 대한 전망이 없어 조금 아쉽다는 말이 있어 건의드려 봅니다. 일임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종목을 어떤 이유로 샀을까 그런 게 궁금하실 수가 있죠, 그죠? 네. 그 부분을 저희 이제 일임 고객만 모아서 이 카페가 있거든요. 비공개 카페입니다. 거기 이제 월간 전망도 올려놓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월간 전망을 아예 이렇게 채슬리 유튜브에다가 공개를 하다 보니까 요즘은 카페가 약간 죽어 있는 느낌인데 거기에 저희가 기업 분석한 자료들도 올려드리고 하긴 했었는데 그 부분은 일임 고객을 위한
그 부분 한번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 인턴을 오래 하시다가 이름 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죠? 내가 공부해서 막 이러고 하는 거 신경 쓰기 귀찮아서 아예 이름을 맡겨버리고 이제 좀 쉬련다. 네, 이런 분들이 좀 많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좀 종목에 대한 공부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그 방법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고객분들도 저희 인턴십에 다 가입을 하시면 다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저희 고객분들이 저희 인턴십에 뭐 반값 할인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사랑하는 채슬리와 함께하며 만나러 갈 날을 벼르고 있습니다. 기대로 부푼 가슴을 안고. 네. 다 시절 인연이라고 다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때가 있어 하면서 갈까 말까 어떤 여건이 다 되는 상황에서 뭐 그냥 항상 이래 습관적으로 미루는 거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준비가 다 되고 가기 위해서 다 되면 가야지 이러신 분들은 마음 너무 조급하게 먹지 마시고요. 때가 되면 다 만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무님 아들 턴어라운드 이야기에 우리 아이들 턴어라운드 시절을 떠올리며 마음이 짠했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 턴어라운드 되었을 때 엄마 아빠의 흰머리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녀석들이 또 엄마 아빠가 되었어야 알겠죠. 지혜로운 아빠의 애티튜드 이야기는 큰 울림이 있네요 하셨습니다. 이번에 저희 아들 12월 말에 잘하면 들어올 것 같은데요. 꼭 보성회가 마곡점 저희 아들 데리고 한번 들리겠습니다. 저희 아들도 순대국밥 감자탕 되게 좋아합니다. 저희는 아들하고 둘이서 먹잖아요. 공깃밥 기본 3개에서 한 5 공깃밥 둘이서 5개 5그릇 먹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자꾸 배 나옵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INTJ입니다. 소빵이 소뽕님도 INTJ시군요. 남편보다는 확실히 투자하기 좋은 성향 같아요. 코로나 시절 투자의 본질 사면서 투자 입문했는데 성장하며 함께 늙어가는 중입니다. 우리 워런 버핏 회장님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젊습니까? 그죠? (11월에는) 마법 같은 일들만 생기길 바래요. 시장이 확 이렇게 빠졌다가 또 드라마틱하게 다시 제가 예상한 대로 좀 밑꼬리 쭉 달고 월봉 모습이 그렇게 끝나는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애티튜드에 관한 말씀 깊이 공감해요. 그리고 TJ의 한 사람으로서 다음 회차 1등 매니저 따라하기 꼭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순례자님은 ISFJ인데 1등 매니저 따라하기 잘한 것 같아요. I도 있고 J도 있고 그러시다 그죠? 제주도 가을 여행 가족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니 혈색이 확 좋아지셨네요. 애티튜드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세요. 추천책도 좋고 유튜브 영상도 좋아요. 조금만 한 30초만 더 말씀드리면 이 애티튜드에 좀 구체적으로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한번 얘기한 게 애티튜드에도 2가지 애티튜드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 듣는 애티튜드, 말하는 애티튜드가 있어요. 듣는 애티튜드부터 우리가 좀 고칠 필요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요 우리
60대 70대 형님들한테 누님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모든 힘력자가 들어가는 거는 다 떨어집니다. 시력, 청력, 네, 이런 것도 다 떨어지죠. 근력,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얘기를 끝까지 못 듣습니다. 그죠? 그래서 남의 말을 잘 자릅니다. 그죠? 아, 그거 내가 아는 얘기니까. 아,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아, 그거 아닌데. 이 듣는 애티튜드부터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애티튜드를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계속 눈을 응시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이럽니다. 근데 머릿속은 이미 잡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잡념으로 가득 차 있지만 계속 이렇게 끄덕끄덕. 그러면 상대방 분이 신이 나서 더 얘기하십니다. 네. 보통 저희 일요일마다 부모님하고 식사할 때도 아버지께서는 일주일 내내 뭐 산에도 가시고 하시면서 친구분들도 가끔 만나시지만 어르신들이 말을 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가서 말씀 들어드리는 게 그게 저는 최고의 효도의 가장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서 말씀 들어드리는 거. 근데 그거 힘들죠, 그죠? 네. 그래서 저희 형님도 중국에서 한 번씩 오시면 아버지의 긴 말씀에 조금씩 이제 짜증을 냅니다. 아, 예, 그거, 아, 예. 뭐. 근데 이왕 효도하러 왔으면 그죠? 그냥 말씀 끝까지. 네.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하더라도 계속. 네. 힘듭니다. 그죠? 힘든데 계속 이렇게. 저희 회사 오셔서 마음이 많이 이렇게 피폐해지신 분들 오시면 하소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얘기를 듣는데 한 번씩 어제도 한 18분 오셨거든요. 많은 다른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혼자 너무 이제 계속 얘기하고 계시면 이제 다른 분들의 표정이 딱 좀 안 좋아지잖아요. 예,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좀 주제를 좀 바꾸기도 하는데 일단 우리가 듣는 애티튜드부터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는 애티튜드는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며칠 전 사진 보면서 조금 서글펐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나이가 들면서 체슬리 시청한 지 해가 바뀌었는데 눈팅만 했습니다. 아직 주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인턴 가입이나 매니저 따라하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그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인턴십, 멤버십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 멤버십 클릭하셔가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왕 주식 내가 그래도 제대로 알고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 인턴십 2년만 하더라도 그죠?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인턴십 하고 계시는데 1년만 지나도 느끼시잖아요. 2년 정도 하시면 상위 10% 안에 무조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위 10%. 돈을 버는 주식장에 들어와서 90%가 깨지는데 돈을 버는 10% 안에 들어온다고 확신합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매일같이 힘들게 제가 왜 하겠습니까? 자, 우리 목덩이 아우님이 요즘 바이오주들 가격이 많이 비싸 보입니다. 뭐 블라블라 이렇게 비싸도 되는 건지 비싼 이유가 있겠지요. 예전에는 이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하면서 한 시대를 주도했던 신라젠, 코미팜, 오스코텍, 젠백스, 메디포스트 등 이런 종목들은 10만 원을 넘지 못했거든요. 요즘 바이오 주가를 보면 우리나라도 K바이오 강국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격세지감입니다. 강한 한국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게요. 우리는 뭐든 글로벌하게 탑티어가 될 수 있다. 예, 이런 마음을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다 되고 있으니까요. 예, 바이오 강국. 말만 들어도 가슴 벅찹니다. 그죠? 지금 햇빛이 계속 들어가 있어서 주말에 지방 다녀와서 밀린 숙제하고 있습니다.
참 최상무님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기를요 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월요일 날 복귀할 겁니다. 애티튜드가 아주 중요하죠. 모르는 건 배우면 되고 빠르고 늦는 건 각자의 속도로 하는 것이니 허나 마음의 각인이 되어가는 애티튜드는 변하는 것이 어려워요. 교육의 제1 목표인 거 100번 공감합니다 하셨습니다. 국내 ETF 포트폴리오는 언제 업로드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전문의 포트폴리오는 KB증권으로 가면 볼 수 있다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 하셨습니다. 네, KB증권하고 그 다음에 삼성증권 네, 그럼 보면 자문 서비스에 보면 MP 변경이 어떻게 되는지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무님 남편이 다음 주에는 가버먼트 복귀한답니다. 진짜 셧다운 끝나냐 물으니까 다음 주에는 꼭 돌아가도록 정부 쪽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셧다운이 해제됐다 이러면서 또 시장이 약간 또 반등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죠? 어제 팔란티어 전액 매도했습니다. 메뚜기 3분 요리님. 전에 대표님이 팔란티어 같은 주식은 대표님도 아들 어쩌고 했던 그 방송 있기 며칠 전에 샀던 겁니다. 아마 작년 9월 초. 와. 대단하십니다. 9월 초면 8월에 그때 팔란티어가 한 29불 하다가 21불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한 30불 때 사셨을 것 같은데 대단하십니다. 30불 때 사서 200불에 파신 거네요. SOL 정유주 불을 뽑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봤습니다. 어제는 너무 매도를 하고 싶어서 아주 쬐끔 팔았습니다. 날이 좋아 오랜만에 미술관에 가서 그림도 보고 마음이 평안해지네요 하셨고요. 휴먼 플러스 투자 계약하고 대구 내려가는 기차 속에서 기분 좋게 방송 보고 있습니다. 우리 노병 장군님. 앞으로 제가 우리 방원팔 장군님은 그냥 장군님이라고 제가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나 군대 말뚝박은 ROTC로 들어갔다가 말뚝박은 제 친구가 있거든요. 지금 기무사 대령 하고 있는데 너무 얼굴이 비슷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참 좋은 친구였는데 오랫동안 40년 동안 나라를 위해 봉사하시고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3개월 만에 10만 달러 붕괴, AI 랠리 둔화 여파. 제가 최근에 비트코인 차트 계속 보여드리면서 그죠? 비트코인이 선행성이 있는데 이번에 모양이 좀 이상해졌죠. 비트코인 차트 살짝 한번 볼까요? 시장 지표에 코인이니까 이게 비트코인 해가지고 최근에 1개월 차트 보시면 그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17억 9천 했던 게 계속 빠지고 있었어요. 최근에 보면. 그래서 이게 시장은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코인은 밑으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과거 사례 보면 코인이 약간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 가지고도 이 신기한 차트 분석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신문기사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이 6월 이후 처음으로 10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고요.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하며 시장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오늘 6시 35분 오전에 10만 불이 살짝 깨졌었군요. 이후 낙폭을 일부 회복해서 좀 전에 요거는 이제 원화 가격이고요.
달러 기준으로는 10월 6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 12만 6천 불 대비해서 지금 한 10% 정도 빠져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이하로 떨어진 것은 6월 22일 이후 처음이다. 항상 언제 이후로 처음인지 그런 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중동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고요. 가상자산 시장 하락세는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와 기술주 하락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가 되는데, 데이터 분석 플랫폼 크립토콘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는 10월 2일부터 이달 2일까지 비트코인 40만 5천 개, 약 405억 달러를 매각했다고요? 405억 달러면 60조를 팔았네요. 60조. 에드 앵겔 컴패스 포인트 분석가는 장기 보유자들이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어 단기 보유자까지 추가 매도에 나서면 비트코인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I가 주도한 주가 상승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위험 자산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을 했고,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통상적으로 AI 관련 기술주에도 투자하기 때문에 가상화폐나 나스닥이 대체로 비슷한 등락을 보인다는 논리입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비트코인 하락세를 두고 기술주 반락과 비교를 했고요. 이어서 투기적 모멘텀 지표로 간주되는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주식시장과 함께 하락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같은 시간 가상화폐 시총 2위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낙폭이 더 컸고요. 이더리움은 24시간 전보다 하루에 10.79% 폭락한 개당 3,229달러에 거래되고 있었네요. 8월 24일 기록한 최고가 4,953달러, 한 5,000달러라고 보면 5,000이 3,200이 됐으니까 거의 35%나 빠졌습니다. 최근 이더리움 기반 가상화폐 프로토콜 밸런스가 해킹 공격을 받아서 1억 달러 이상의 디지털 자산이 유출이 됐고, 밸런스는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이용자 간 가상자산을 거래 대출 예치하도록 설계된 일종의 개인 대출 서비스입니다. 오늘 신차 분석에서는 이 가상화폐 차트랑 미국 주식 차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꺾였는지 그게 중요하니까요. 그죠? 자, 두 번째 기사입니다. 네이버가 3분기 매출 첫 3조 돌파, 영업이익 역대 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장에도 네이버는 플러스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3분기 AI 접목 효과로 견조한 성장을 이어가며 분기 기준 매출로는 처음 3조 원을 돌파했고, 영업이익도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이버는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3조 1,381억 원을 달성했다고 5일 밝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6% 증가한 수치인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8.6% 성장한 5,706억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계속 서프라이즈 실적을 내고 있네요. 사업 부문별 매출액은 이 서치 플랫폼에서 1조 한 600억, 그리고 커머스에서 한 1조, 핀테크가 4,300억, 콘텐츠가 5천억, 엔터프라이즈 1,500억이고요. 서치 플랫폼은 애드부스트 등 AI를 활용한 광고 효율 증대 및 피드 서비스 확대에 힘입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3% 증가한 1조 602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체 네이버 플랫폼 광고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5% 성장을 했고 양질의 사용자 생성 콘텐츠가 증가한 데다가 AI 개인화 추천이 강화되면서 홈피드 일평균 이용자 수도 1000만 명을 돌파한 결과라고 합니다. 커머스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내에 발견, 탐색에 특화된 개인화, 경험 고도화, 그리고 M배송 확대 및 멤버십 혜택 강화 등에 힘입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9% 증가한 9,855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스마트 스토어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3%나 증가했습니다. 핀테크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5% 증가한 4,331억을 기록을 했고요. 3분기 네이버 페이 결제액은 스마트 스토어 성장 및 외부 생태계 지속적인 확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7% 성장한 22조 7천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컨텐츠는 웹툰 성장과 카메라 앱 유료 구독자 수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증가한 5,093억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했고요. 엔터프라이즈 부문은 서비스 GPU, 신규 매출 발생 및 라인웍스, 유료 아이디 수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3.8% 증가한 1,500을 기록했습니다. 최수연 대표는 온 서비스 AI, 방향성 아래 서비스와 사업 전반 AI 기반 고도화에 집중한 결과 비즈니스 기회의 확대 및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다가오는 AI 에이전트 환경에 맞춰 더 넓은 분야로 AI 접목을 확대하며 핵심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글로벌 확장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대단하다 그죠? 역시 네이버.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따박따박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사업이 있으면 신규 사업을 할 때도 겁날 게 없죠. 돈을 뭐 빌리거나 할 필요가 없이 이 캐시카우 사업에서 번 돈으로 신규 사업에 또 지르고. 자, 그 다음은 쿠팡입니다. 쿠팡 3분기 영업이익 52%나 증가했네요. 와, 매출 분기 최대라고 합니다. 쿠팡이 올해 3분기 12조 8천억 원대 매출을 내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성장했고요.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대만 로켓 배송을 비롯한 성장사업 부문 매출이 31% 고속 성장하며 실적을 견인했고, 미국 뉴욕 증시 상장사인 쿠팡이 SEC에 제출한 3분기 연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매출은 12조 8,400억, 약 92억 7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분기 평균 환율을 1,386원으로 곱했네요. 자, 그리고 전년 동기 한 10조 7천억, 78억 달러 대비해서 20% 늘어난 수치이고, 분기 기준 최대이고요. 달러 기준 매출은 18%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245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51.5%나 증가했고요. 야, 분기에 이제 쿠팡을 통해서 쿠팡이 2천억 넘게 수익을 내네요. 아까 네이버가 5,700억 영업이익 냈다고 했죠. 그런데 시총이 얼마 차이가 나나 모르겠네요. 자, 1분기 2,200억과 비슷한 수준이고 2분기에 2,093억보다는 소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만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던 지난해 4분기, 지난 4분기에 4,353억, 당기순이익은 1,31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1% 증가했고, 순이익률은 1%로 전년 동기 0.8%보다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EPS도 0.05달러로 1년 전보다는 1센트 늘었고요. 매출을 견인한 사업은 프로덕트 커머스, 로켓 배송, 로켓 프레시,
로켓 그로스 마켓플레이스였고요. 매출 11조 600억을 기록해서 전년 대비해서 18%나 성장했고요. 쿠팡에서 한 번이라도 제품을 구매한 고객 수를 뜻하는 활성 고객 수는 2,470만 명, 전년 2,250만 명 대비해서 10% 증가했습니다. 예, 저도 요즘 쿠팡 이용을 아주 자주 합니다. 고객 1인당 매출 역시 전년 대비 7% 상승한 한 44만 7,730만 원이라고 하고요. 이와 함께 대만 시장 중심의 글로벌 사업이 포함된 성장 사업 부문 매출이 1조 8천억 정도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고요. 특히 대만 로켓 배송이 빠르게 정착하면서 성장을 견인했다고 쿠팡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업 확장에 따라 적자 폭은 확대됐는데 3분기 성장 사업 부문 삼각전 영업이익 EBITDA 손실은 4,0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4.6% 증가했고요. 올해 2분기 3,300억보다도 23%나 늘어난 수준이네요. 매출액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부진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미국 증권가에서는 당초 쿠팡이 3분기 2억 1천만 달러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네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와 대단하다 하다 했는데 주식은 컨센서스와의 싸움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예, 월가에서 시장에서 전망을 했던 이익이 2억 1천만 달러니까 여기다가 1,400원을 곱하면 그죠? 좀 부족하네요. 자, 한 2,800억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시장 기대치에는 못 미쳤다. 블룸버그는 알리바바와 테무 등과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쿠팡 주가가 얼마인지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32달러이고요. 상장됐을 때 이 100조 가치, 그래서 제가 참 김범석 의장님이 이렇게 펀딩을 해와서 국내에다가 쿠팡 우리 생활을 되게 편리하게 만들어준 이 쿠팡 서비스 이런 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주가는 너무 비싸서 못 사겠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시가총액은 지금 좀 많이 줄었네요. 시가총액은 줄어가지고 585억 달러. 여기다가 1,400을 곱하면 90조 됐네요. 90조. 예. 예전 그때 환율은 21년도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 1,100원 할 때 1,100원 할 때에 그때 100조였다면 지금 주가 수준은 그때만큼은 아닌데 어쨌든 주가가 스물스물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잠깐만요. 이게 전체 기간 동안에는 고점 대비 33% 빠졌네요. 33% 빠졌고 지금 YTD로는 올해 들어와서 44%나 올랐습니다. 최근 1개월 동안에는 보합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플러스 났네요. 근데 지금 시간외에서는 5%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5달러 시간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까 비트코인 얘기할 때 비트코인은 어떻게 됐죠? 가격이 1억 4,700이고 이것도 좀 달러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요거는 유로화로 표시가 되어 있고 달러로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로 102,000불 정도 하고 있네요. 102,000불. 비트코인이 1년 기준으로는
7% 올랐고요. 지금 한 달 동안에는 18% 빠졌네요. 네, 많이 빠졌네. 자, 미국 증시 낙관론의 제동 월가 CEO 10에서 15% 조정은 불가피하다 라고 돼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 주요 금융사 CEO들이 증시의 이 밸류에이션 과열을 지적하면서 향후 1, 2년 내에 10에서 15% 수준의 주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다만 이들은 이 같은 조정은 오히려 건전한 시장 순환 과정이라면서 장기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근데 좀 실망스럽네요. 아니, 향후 1, 2년 내에 시장이 1년에 10% 이상씩은 한 2번 정도는 빠지는데 향후 1, 2년 내에 10에서 15% 수준의 주가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게 무슨 대단한 전망인 것처럼 이거는 좀 그렇다 그죠. 자, 4일 그것도 향후 1, 2년 내에 주가가 30% 빠질 수 있다. 네, 이러면 모르겠지만 1, 2년 내에 10에서 15% 수준의 주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경고는 그거랑 똑같아요. 제가 예언을 하겠는데 향후 6개월 이내에 서울의 기온이 영하 10도에서 15도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 향후 6개월 이내. 그렇죠? 겨울이 오면 우리나라 항상 영하 10도 이상. 여러 번. 우리나라가 아니라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의 기온이 영하 10에서 15도 정도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랑 좀 비슷합니다. 어쨌든 근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테드 픽 모건 스탠리 CEO는 홍콩 통화청이 주최한 글로벌 금융 리더 투자 서밋에서 거시경제 충격이 아니더라도 시장 흐름 속에서 10에서 15% 조정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는 시장이 건강하다는 신호라고 했고요. 그는 물가, 금리, 무역정책 그리고 5주째 이어지는 미 연방정부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면서 결국 투자 심리를 바꿀 변수가 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데이빗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 역시 시장은 일정 기간 상승세를 보이지만 투자자 심리를 바꾸는 요인은 반드시 등장한다면서 그 시점을 예측할 수는 없다고 밝혔고요. 그 시점 예측 함부로 했다가는 욕 바가지로 들어먹습니다. 그는 기술적 밸류에이션은 이미 포화 상태지만 시장 전체가 고평가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고요. 이것도 시점 얘기 안 하고 의미 없죠. 또 고객들에게는 시장에 머물되 자산 배분을 재점검하고 단기 투자를 피하라고 조언한다면서 10에서 15% 조정은 상승 사이클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이 같은 경고는 IMF가 최근 급격한 증시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서 제롬 파월 페드 의장과 앤드루 베일리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고평가된 주식시장의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나왔고요. 최근 AI 투자 열풍이 닷컴 버블을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고 다만 이번 AI 붐은 당시와 달리 수익 기반이 탄탄한 대형 기술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어서 닷컴 버블 수준의 붕괴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지난달 시가총액 5조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첫 기록을 세웠고요.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는 향후 아시아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했고요. 골드만삭스는 글로벌 자본이 중국 시장에 지속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고 모건 스탠리는 홍콩, 중국, 일본, 인도 성장 스토리를 이유로 아시아 시장 잠재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들의 좀 과도해 보이는 주가에 대해서는 경계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런 이머징 마켓에 대한 비중을 높여라. 이것은 글로벌한 경기 침체가 오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10에서 15% 이건 좀 아쉽다 그죠? 3개월 안에
3개월 안에 이 정도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뭐 모르겠지만 LG화 국내외 기관 투자자 문매 신학철 거치 촉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LG화학이 국내 기관 투자가들에게 문매를 맞자 LG그룹 일각에서는 연말 인사를 앞둔 신학철 부회장 거취에 변수가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최근 LG화학은 영국계 행동주의 펀드 운용사인 팰리스 캐피탈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눈밖에도 났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평가인데요. 국민연금이 LG화학을 비공개 중점 관리 대상 기업에 올렸는데 이는 양측이 물밑 대화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는 의미고요. 재계 4위 그룹 대기업 계열사가 비공개 중점 관리 기업으로 이름을 올린 건 드문 일인데 국민연금은 중점관리기업에 특정 기업을 등재하기 전에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를 열고 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을 선정을 하고요. 비공개 대화로도 중점관리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약 1년 뒤에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즉 국민연금이 기업 가치와 주주권익을 해치는 행위에 관해서 최소 1년여 LG화학 이사회 등과 의견 조율을 거쳤지만 유의미한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는 의미이고요. LG화학은 지난 2020년 국민연금 반대에도 LG엔솔 물적 분할을 강행했고요. 그 뒤 자회사 가치 상승이 모회사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등 기업가치 저평가 논란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 3월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한 이력이 있다면서 신학철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려는 건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고요. 최근 영국계 행동주의 펀드 팰리스 캐피탈도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권고안을 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재계와 시장 일각에서는 신학철 부회장에 대해서 국민연금마저 등을 돌린 게 인사철을 앞둔 LG그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주주권익 보호를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와 부딪히는 대목으로 읽힐 수 있어서이고요. LG그룹은 구광모 회장 체제가 시작됐을 때 6명의 부회장을 뒀지만 지속적으로 줄여서 현재는 권봉석, 신학철 요 두 분만 남아 있군요. 신 부회장 임기는 내후년 3월까지이시군요. 27년 3월. 재계 관계자는 신 부회장은 구광모 회장 체제에서 외부 영입된 임원 1호로 꼽히는 만큼 불명예 퇴진은 LG에게도 부담스러운 선택지라고 하면서 재무 성과는 부진하더라도 신성장 동력 육성과 포트폴리오 고도화 등 성과가 적지 않다. 위기 중 장수를 바꾸지 않듯이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기사 보면 너무 아쉽죠. 우리나라에서는 2명 반, 미국에서는 한 6명, 건너뛰면 다 아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그런가? 2명 건너뛰면, 그러면 이재용 회장하고도 연결이 되나 해봤더니, 되더라고요. 됩니다. 이재용 회장하고도 딱 2다리 건너뛰면, 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2명, 3명 건너뛰면 다 알기 때문에 레퓨테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신학철 부회장님은 레퓨테이션이 되게 사내 회사에서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분이시다. 저는 간접적으로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는데 그 주주가치 훼손 이 부분은 그게 신학철 부회장님이 결정한 일일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닐 거다라고. 그리고 지금 그런데 하나 좀 아쉬운 점이 국민연금이 이렇게 무슨 관리기업 이렇게
해서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중증관리기업에 넣어놓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뭔가 개선이 없었다는 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책임은 있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우리나라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업가가 존경받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 기업을 공개했잖아요. 그죠? 수많은 주주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주주의 한 주와 대주주가 갖고 있는 한 주는 동일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주주 가치 강탈, 그리고 국민연금이 정말 저는 착해서 중점 관리 기업 해놓고 1년 동안 저렇게 대화로 풀어 나가려고, 우리도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참 착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이었으면 좀 말도 안 되죠. 예, 1년 동안 국민연금이 LG화학 주식을 10% 이상 들고 있다가 뒤통수를 당하면서 소액주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노후 자금이잖아요. 노후 자금. 그 노후 자금이 그렇게 크게 가치를 강탈당했는데, 중점관리위원회에 둬서 1년 동안 뭐 이렇게 저렇게 이사회와 의견 조율을 거쳤습니다. 예, 참 착한 조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뭐 fiduciary duty 나오잖아요. 이제 국민연금이 아까 뭐 그걸 뭐라고 해놨었죠? 예, 수탁자 책임 원칙. 예, 수탁자 책임. 그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관리자의 책임을 다하라는 거죠. 그런 fiduciary duty로 보면 참 착하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저는 신학철 부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LG가 이번에 야구도 우승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광모 회장이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구광모 회장도 두 다리 건너니까 알더라고요. 두 다리 건너니까. 뭐 LG에 근무하시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네, 구광모 회장님 동생하고 한 다리 건너면 동생하고 아는 사이더라고요. 그러면 구광모 회장님이 그동안의 그런 주주 가치를 우리가 그거 몰랐어요. 예. 근데 지금도 모르고 있다라는 게 말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모르고 그때는 그래서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고. 예, 그게 있었어야죠. 근데 국민연금하고 저렇게 서로 뭐 중점 관리 대상 이렇게 해놓고 뭐 하는 겁니까, 솔직히. 네. 이 부분은 신학철 부회장님이 혼자서 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구광모 회장님이 용단을 내리셔가지고 LG그룹에 대한 그 신뢰 회복, 신뢰 회복이 정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LG U+ 쓰고 있고 LG 스타일러 쓰고 있고 LG OLED TV가 있습니다. 예, 제가 어릴 때 살았던 집도 금성사를 허물고 럭키 아파트로 이렇게 LG하고 LG에 대한 애정이 많습니다. 애정의 쓴소리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기사입니다. 비투도 투자다. 금융당국 입장 선회. 코스피 5천 급했나? 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시군요. 자, 무슨 말씀을 하셨죠? 빚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비투를 두고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 일종이라면서 적정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얘기하셨군요.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비투가 늘어나는 상황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을 했고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금융위가 부동산 구입을 위한 대출을 옥죄고 있는 가운데
권 부위원장은 부동산보다 주식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고 했고요. 그는 부동산, 예금, 시가총액 높은 10종목 투자 수익률을 10년간 비교하니 주식시장이 훨씬 나았다면서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주는 가치주 등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좋고 정부도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국내 주식 투자를 권고하는 취지라 하더라도 가계부채 관리를 책임지는 금융당국이 비투에 관대한 태도를 보인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투협회에 따르면 대표적인 비투 지표인 신용거래융자잔고는 지난 10월 31일 기준 25조 5천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에 근접을 했고요. 최근 코스피 지수가 4,200을 돌파하는 등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배경으로는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이라면서 상법 개정과 같이 주주 가치를 보장하는 노력이 국내에서 일관되게 지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기업 실적이 나아가는 좋은 국면에 들어갔고 에이펙 정상회의를 거치며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된 것이 종합적으로 시장에 반영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그는 유동성 장세인 측면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스피 5,000포인트 가능성에는 정부 당국자가 지수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당연히 가능하다면서 힘차게 우상향하는 대한민국 주가지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언제 이 말씀을 하셨죠? 어제네요. 4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가셔가지고 네, 뭔가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얘기할 때가 항상 좀 조심해야 될 때이긴 합니다. 근데 뭐 다 지당하신 말씀을 하셨고요. 이렇게 상법 개정과 같이 주주 가치를 보장하는 노력, 이 부분을 우리나라 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도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만은 일관되게 이번 정부가 끝날 때까지 일관성을 유지해 주시면 네, 반드시 저는 2027년에 5천 갈 거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날이 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5천이 아니라 6천도 가능하죠. 네. 자, 오늘 시장의 변동성이 큰데 중요한 거는요. 변동성을 이용해서 내가 제발 좀 빠져라. 나 이 주식 좀 사게. 네, 이런 주식이 있냐 없냐 차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마이너스 5%, 7% 갔다고 해서 벌벌 떨면 그 주식은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확신 없이 주식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게 이번 변동성을 이용해서 좋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